독재 왜 생길까요? 독재의 그 바탕은 뭘까요? 우리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이 많이 생기고 또 어떨 때 보면 독재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일단 독재는 어떤 것이 독재고 또 그 폐해다는 뭘까? 이 부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미래도 늘 있는 거고 현재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 가정으로부터 사회의 모든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이 독재의 성향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독재 근간이 뭘까요? 바탕. 독재는 바탕이 힘이 지나치게 많이 모인 게 독재입니다. 그러니까는 10곳 100곳 이렇게 나눠져야 될 힘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개인한테 아니면 기관한테 어떤 나라 아무데라도 한 군데로 너무 집중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독재의 바탕이 됩니다. 선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집단이라도 힘이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모이면 당연히 그건 독재가 되는 겁니다. 악한 집단도 마찬가지로 힘이 모이면 독재가 되고 악한 집단이 있어도 힘이 안 모이면 독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악하고 상관없다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왕권 시대에 왕한테 힘이 집중됩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그쪽이 독재가 이루어져요. 그 왕이 아무리 선하고 선정을 베풀어도 일단 독재의 형태가 띄어집니다. 끌고 가요. 꼭 결정하는 건 누구도 거의 못하죠. 국민 전체가 잘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호응을 해도 어차피 그 결정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반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왕이 그 실권이 그렇게 없고 권한이 그렇게 몰려 있지 않고 신하들한테 있다 하면 그건 독재가 아니에요. 왕권 시대라도 그건 독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왕권 시대에서도 신하들한테 권력이 더 많을 때도 있었고 반반일 때도 있고 그래요.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 왕이 절대적으로 한 것 같지만은 신하들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충분하게 견제를 했는 것이죠. 물론 어떨 때는 왕이 그 견제를 뛰어넘을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조선 말기쯤 오면 오히려 신하들이 훨씬 강했죠. 왕보다. 자, 그런데 종교에 그럼 힘이 몰리면 어떨까요? 종교에 힘이 몰려도 종교 독재가 나옵니다. 이제 과거에 로마 교황청이 워낙 강할 때 그때 전 유럽이 교황청에 반기를 들 수 있었습니까? 왕들도 못했잖아요. 왕들도 폐위당하잖아요. 그리고 뭐 과학자들이 어떤 발표할 때 그게 교리에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사형에 처했잖아요. 또 여차하면 화형시키고 마녀다 하고 마녀가 아닐지라도 교회에서 마녀 해버리면 마녀예요 그거. 그렇게 돼버렸거든. 그러니까는 현재도 이제 중동 같은데 종교 세력 강한 데는 거기에 대해서 토 달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누구라도 이제 종교가 너무 강해지고 집중이 돼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럼 각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는 그래서 상권 분립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이 전혀 안 모이게 다 분산시키면 나라가 다스려지겠습니까? 제가 백가 서로 내잘랐다가 싸우고 말죠. 그렇죠? 그래서는 반드시 어느 한 군데 집중이 되긴 돼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집중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권 분립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견제를 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견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기관이다 수사기관도 한 곳에만 하고 오직 거기서 모든 기관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감시하게 해놔버리면 그게 바로 또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 기관이 너무 힘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기관은 또 상대적인 기관이 2개 내지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2-3군데 줘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성은 다른 부분을 하더라도 여차하면 서로 상대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검찰이 저 청와대에서부터 법원 아니면 국방부까지 다 조사하고 국정원까지 다 뒤지는데
검찰을 뒤질 세력이 없다라면 검찰이 독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고정 업무는 평상시 달라도 여차하면은 예를 들어 국정원에서 검찰을 수사하고 감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 체제가. 아니면 저쪽이 기무사가 그렇게 한다든지. 서로가 뭔가 견제할 수가 있지 않으면 독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검찰이 어떤 기관으로도 너무 집중돼 버리면 이제 안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이 집중되면 거의 독재가 되는데, 그러면 그 폐해다는 뭐겠습니까? 자동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개혁이 안 되고 발전이 없어요. 계속 거기서 그 상태로 머무르려 그래요, 본능적으로. 독재의 폐해단 어떤 것이 발생하겠습니까? 독재가 굳어지면은 자연히 여기에는 거기에 순응하고 안주하려는 안일무사가 발생합니다. 안일무사.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발전이 없어요. 더더구나 줄서기가 발생합니다. 줄 잘 서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신이 사라지고 줄서기가 발생하고 열심히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이제 기본 처음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한 단계 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부정부패가 발생합니다. 자동으로 생깁니다. 천하 없어도 이거는 자동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 자리가 강약만 조금 발생하지 폐단이 발생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특권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권력을 크게 가지고 재물 권력을 가진 특권층이 발생하고 그들이 만용이 나옵니다. 함부로 하는 게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반발하는 그런 층이 대거 발생하는 거예요. 반발하는. 이제 그거는 굉장히 다수가 됩니다.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권층이 형성되고 그것에 반하는 그 세력, 국민이 이제 대거 발생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힘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쇠약해지고 충돌을 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반하는 세력을 감시하고 부려야 되고 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공포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재의 결말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특정 힘이 모인 곳에서 의지하고 핵심 세력은 특수, 특혜 모든 걸 다 주고 권한을 빵빵하게 주고 그들이 대다수를 압제하고 공포로 다스리게끔 할 수밖에 없게끔 딱 구조가 나옵니다. 그렇게 발전해 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인자, 2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1인자가 한 사람이 있고 그 밑에 핵심 2인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핵심 추종 세력, 특혜 세력이 있죠. 권력 세력. 거기도 누구한테 권한이 많이 집중되면 1인자가 위험해지죠. 뒤엎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독재가 강해지면 2인자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매일 살얼음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1인자 눈에 나지 말든지 아니면 자기가 1인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차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혜를 받는 세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예, 저 백성들 앞에서 군림할 때는 시원하고 좋지만은 자기들 처지는 불안한 거예요. 또 언제나 2인자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이 그러니까 1인자는 항상 그렇잖아요. 자기 할 수 있는 권력이 10가지라면 한 가지씩 그 밑에 추종 세력한테 하나하나 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뭐 2개, 3개를 주는 게 아니고 암만 믿어도 그렇게 안 줍니다. 믿는다고 해서 한쪽에다 딱 몰아주면 거기서 배신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인자는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 군데를 분산시킵니다. 그런데 분산을 해도 가만 놔두면 자꾸 한쪽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이제 능력 차이도 있고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1인자는 어느 단계 가면 또 거기서 탁 교체하거나 바꾸거나 쉬게 하거나 이렇게 조치하는 게 죄가 없어도 공이 많아도 너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못하면 이제 1인자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어요. 독재 체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상권 분립이 되고 정상적인 민주체제 이런 경우도 권력은 반드시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경우는 국민이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돼 있죠. 국민이 여차하면 투표를 안 뽑아 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은 국민이 너가 해봐, 너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봐 하고 맡겨주지만은
정부를 뽑아줍니다. 뽑아줘도 언제든지 견제할 수 있는 거죠. 예, 민주국가는 그게 틀려. 힘은 모아주기는 모아줘도 한 군데 모아주지는 또 안 해요. 국민도 상권 분립으로 모아주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견제 장치가 충분해. 예, 조직 자체가. 그러나 이제 이 독재 국가는 모든 견제 장치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감시를 시켜도 기관과 기관을 서로 감시시켜도 자기의 안전, 그렇게 배신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감시시키는 거예요. 뭐 권한을 서로 쪼개려기보다는 국민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독재 국가의 속성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를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북한 같은 경우가 역사적으로 과거 역사로 봐도 그 정도 치밀하고 강력한 그런 독재 정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과거에도 완벽하게 그 부분에 완성된 곳이 바로 북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때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된 체제란 말이에요. 독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폐단이라면 여러 가지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1인자, 2인자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어떤 사람도 2인자라도 1인자 조금만 눈에 놔도, 아니면 좀 권한이 좀 적절히 모이고 있나 이런 걱정만 앞세우게 해줘도 그거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약간 벗어났다, 전 아닌데 하면 그거는 죽음이고, 그건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일가 친척까지 관련자까지 모조리 죽는 거지요. 약하면 그것보다 조금 약할 때는 정치범 수용소, 이제 그냥 교화 형태로 약간 길을 좀 꺾어놔야 되겠다, 군기 좀 잡아야 되겠다, 공은 큰데 힘이 너무 모이네, 그럴 경우는 이제 교화소, 뭐 2년이다 3년이다 정신 좀 차리고 쉬어라 하고 힘을 좀 꺾어주는 건 교화소. 그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잘했지만 너무 힘이 모이니까 좀 쉬어라, 이것이 교화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건 아닌데 하면은 그건 바로 처형이죠. 근데 2인자도 언제든지 그 운명을 못 면해요. 이제 독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 국민들은 불만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제 그거는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 분위기 잡고 공포 아니면 막 선동 이런 걸로 이끌어갈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안 하면은 무너지니까. 이것이 이제 독재 국가의 속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곳에서 2인자들도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내가 안전할지 1년 있다 안전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체제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서 누가 교화소 가면 아이고 그래도 좀 이따가 도로 복귀하겠네, 이제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게 교화 소행이 될지, 아니면 정치범 소용소 가서 다시는 못 나올지, 아니면 바로 손자까지 즉각 직결 처형 될지, 그거 누가 합니까? 그거 판단하는 쪽에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서 2인자는 항상 불안하다. 어깨 힘주고 돌아다녀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다, 이런 것이죠. 뭐 그래도 거기 늘 적응해서 살긴 살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국 내에서 사는 분들 거기서 살만 하겠습니까? 숨쉬고 살만 하겠습니까? 그 체제 되면. 예, 그래서 안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그리고 힘은 몰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내부에서도 반드시 국민이 뽑아서 정권을 유지해야 되지만은, 예,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제대로 뽑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힘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그거 잘해야 되겠죠. 힘이 한쪽으로 몰리는 건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은 어떻게 힘이 한쪽으로 많이 몰리는 성향이 있냐면은, 같은 학교 계통끼리 몰리는 성향이 있고, 또 지역끼리, 뭐 경상도다 전라도다 지역끼리 또 모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나이 차를 불문하고 인연을 불문하고, 또 친애가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부서끼리 몰리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어서 검찰은 검찰대로 뭐 서로 동병상린, 뭐 이익점이 같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제 주축으로 끌고 가는 세력에는 조금 몰려 있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주축으로 끌고 못 가니까.
무조건 다 나눠보면 죽도밥도 안 되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걸 정밀하게 하는 것이 통치력이다, 통치하는 힘이다, 이런 것이죠. 오늘은 이제 독재가 왜 이루어지는가, 폐단은 뭔가, 이거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건 선악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가정에도 있어요. 가정에도 아버지가 독재할 수 있고 어머니가 독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어떤 그 주도 어떤 서열도 없고 이러면 그거는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집안은. 그래서 이제 주축은 뭐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누가 어느 정도 끌고 가되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가족 분위기가 나와야죠. 서로 늘 존중하고 이해하고 의논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규칙을 정해도 가족 간에 흔히 규칙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끌고 가는 사람이 막 생각대로 탁탁 정해서 이렇게 해야 하고 따라, 이제 이것보다는 전부 개개인 의견들 다 들어보고 거기서 절충하고 조정해 가지고 딱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서로 했다면 아부터 어른까지 철저히 이걸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다 각자 자기 하는 일 책임지고 하되 자기 부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거죠. 또 나무 부서 막 간섭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서로 들여다보고 견제하는 건 또 필요할 때는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걸 조정할 때는 전체 의견을 잘 들어보고 위에서 결정하는 것도 좋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비밀로 해야 될 경우는 위에 책임자들이 결정해 가지고 밀고 나가고 이제 그 경중을 잘 가려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오너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그냥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이런 건 이제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기업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 안 되거든요. 골치 아프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에도 독재, 이 말은 안 듣는 게 좋다는 것이죠. 독재는 폐단을 낳는다니까요. 기업 안에서도 독재가 이루어지면은 줄 서는 팀, 또 소외된 팀, 이래 가지고 불화가 나고 힘이 모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뭘 이루려면 힘이 모여야 됩니다. 파워. 이 힘이 결집돼야 되는데 이 힘이란 게 갈라져 버려도 안 모이고, 그렇다고 너무 한 군데 집중돼 가지고 독재가 돼도 힘이 깨져 버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힘을 모아서 결집을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연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기업에서는 어떻게 전 사원들이 다 힘을 모을 수 있을까, 한 곳으로 탁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 또 국가라면 전 국민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국가를 위한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그 길로 힘을 모을 것인가, 이런 게 필요하고, 누가 딱 정해가지고 이 길로 나가야 돼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독재고, 동의하에 딱 결정해가지고 그걸 다 약속을 지키게 만들고 법을 지키게 하면서 힘을 모아 끌고 나가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이나 가정이나 어디나 다 이거는 이 독재가 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중구난방 개판돼 버려도 안 되겠죠. 근데 여론조사라 하면은 국민의 뜻을 알 수 있다. 이제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할 때 왜곡된 거 말고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뭐든지. 그건 민주적이지 않을까. 그건 아니죠. 그러다 나라 망해요. 그건 뭐냐면 다수 의견이라도 맞으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발생한 사태를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때는 다수 의견이 그게 정확합니다. 그걸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대비해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은 대다수 여론하고는 반대입니다. 원래 반대로 가야 돼요. 대다수 여론으로 따라간다면 이건 나라 꼬라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오히려 여론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여론하고 상관없이 어떤 기관이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미래를 말할 때는 여론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느냐면,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나거나 패망을 할 때는 모든 국민들이 전쟁 나겠구나 패망하겠구나 이래서 나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 국민은 전쟁 안 날 것이다, 패망 안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패망하는 것이지 모든 국민이 패망할 것인가 준비해야 된다 대비하고 이럴 때는 전쟁도 안 나요. 근데 원래 그때는 반대로 갑니다. 투자도 그래요. 투자도 모두와 같이 가는 건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여론이
주식이 전부 올라간다. 다 주식 투자하자. 논밭을 팔아서라도 주식 투자하자. 그거는 이제 끝물이죠. 완전 꼭대기. 그때 따라서 들어간 사람은 바로 들어가서 뭐 얼마 안 있으면 몇 달 있으면 아니면 늦어도 1년 이렇게 있으면 그건 이제 아래로 꼬라박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투자가 아니다. 투자는 모든 사람하고 거꾸로 가야만 투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투자할까요 말까요 안 되겠죠. 예, 딱 나와 있는 현상을 물을 때만 여론조사는 유효하고 미리 예비하거나 예를 들어 투자를 한다 뭘 한다 하고는 여론조사하고는 절대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그저 여론조사 여론에 기대가지고 하면 그건 내놓고 집에 가서 해봐야 돼요. 그런 거는. 그러나 이제 그런 거 말고는 이미 드러난 거는 마음대로 하려면 그건 독재라니까요. 그런 거는. 예, 오늘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오늘은 독재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나이 차를 불문하고 인연을 불문하고 또 친애가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부서끼리 몰리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어서 검찰은 검찰대로 뭐 서로 동병상린 뭐 이익점이 같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제 주축으로 끌고 가는 세력에는 조금 몰려 있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주축으로 끌고 못 가니까 무조건 다 나눠보면 축도밥도 안 되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걸 정밀하게 하는 것이 통치력이다. 통치하는 힘이다. 이런 것이죠. 오늘은 이제 독재가 왜 이루어지는가, 폐단은 뭔가 이거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건 선악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가정에도 있어요. 가정에도 아버지가 독재할 수 있고 어머니가 독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어떤 그 주도 어떤 서열도 없고 이러면 그거는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집안은. 그래서 이제 주축은 뭐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누가 어느 정도 끌고 가되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가족 분위기가 나와야죠. 서로 늘 존중하고 이해하고 의논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규칙을 정해도 가족 간에 흔히 규칙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끌고 가는 사람이 막 생각대로 탁탁 정해서 이렇게 해야 하고 따라 이제 이것보다는 전부 개개인 의견들 다 들어보고 거기서 절충하고 조정해 가지고 딱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서로 했다면 아부터 어른까지 철저히 이걸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다 각자 자기 하는 일 책임지고 하되 자기 부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거죠. 또 나무 부서 막 간섭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서로 들여다보고 견제하는 건 또 필요할 때는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걸 조정할 때는 전체 의견을 잘 들어보고 위에서 결정하는 것도 좋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비밀로 해야 될 경우는 위에 책임자들이 결정해 가지고 밀고 나가고 이제 그 경중을 잘 가려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오너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그냥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이런 건 이제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기업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 안 되거든요. 골치 아프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에도 독재 이 말은 안 듣는 게 좋다는 것이죠. 독재는 폐단을 낳는다니까요. 기업 안에서도 독재가 이루어지면은 줄 서는 팀 또 소외된 팀 이래 가지고 불화가 나고 힘이 모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뭘 이루려면 힘하고 의논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규칙을 정해도 가족 간에 흔히 규칙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버지나 어머니 끌고 가는 사람이 막 생각대로 탁탁 정해서 이렇게 해야 하고 따라 이제 이것보다는 전부 개개인 의견들 다 들어보고 거기서 절충하고 조정해 가지고 딱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서로 했다면 아부터 어른까지 철저히 이걸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다 각자 자기 하는 일 책임지고 하되 자기 부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거죠. 또 나무 부서 막 간섭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서로 들여다보고 견제하는 건 또 필요할 때는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걸 조종할 때는 전체 의견을 잘 들어보고 위에서 결정하는 것도 좋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비밀로 해야 될 경우는 위에 책임자들이 결정해 가지고 밀고 나가고 이제 그 경중을 잘 가려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오너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그냥 판단하고 결정해버리 이런 건 이제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기업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 안 되거든요. 골치 아프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에도 독재 이 말은 안 듣는 게 좋다는 것이죠. 독재는 폐단을 낳는다니까요. 기업 안에서도 독재가 이루어지면은 줄 서는 팀, 또 소외된 팀 이래 가지고 불화가 나고 힘이 모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뭘 이루려면 힘이 모여야 됩니다. 파워. 이 힘이 결집돼야 되는데 이 힘이란 게 갈라져 버려도 안 모이고 그렇다고 너무 한 군데에 집중돼 가지고 독재가 돼도 힘이 깨져 버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힘을 모아서 결집을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연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기업에서는 어떻게 전 사원들이 다 힘을 모을 수 있을까? 한 곳으로 탁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 또 국가라면 전 국민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국가를 위한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그 길로 힘을 모을 것인가? 이런 게 필요하고 누가 딱 정해가지고 이 길로 나가야 돼.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독재고 동의하에 딱 결정해가지고 그걸 다 약속을 지키게 만들고 법을 지키게 하면서 힘을 모아 끌고 나가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이나 가정이나 어디나 다 이거는 이 독재가 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중구난방 개판돼 버려도 안 되겠죠. 근데 여론조사라 하면은 국민의 뜻을 알 수 있다. 이제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할 때 왜곡된 거 말고요. 그렇긴 하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뭐든지 그건 민주적이지 않을까 그건 아니죠. 그러다 나라 망해요. 그건 뭐냐면 다수 의견이라도 맞으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발생한 사태를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어서 검찰은 검찰대로 뭐 서로 동병상련 뭐 이익점이 같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제 주축으로 끌고 가는 세력에는 조금 몰려 있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주축으로 끌고 못 가니까 무조건 다 나눠보면 축도밥도 안 되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걸 정밀하게 하는 것이 통치력이다. 통치하는 힘이다. 이런 것이죠. 오늘은 이제 독재가 왜 이루어지는가, 폐단은 뭔가 이거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건 선악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가정에도 있어요. 가정에도 아버지가 독재할 수 있고 어머니가 독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어떤 그 주도 어떤 서열도 없고 이러면 그거는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집안은. 그래서 이제 주축은 뭐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누가 어느 정도 끌고 가되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가족 분위기가 나와야죠. 서로 늘 존중하고 이해하고 의논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규칙을 정해도 가족 간에 이제 규칙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버지나 어머니 끌고 가는 사람이 막 생각대로 탁탁 정해서 이렇게 해야 하고 따라 이제 이것보다는 전부 개개인 의견들 다 들어보고 거기서 절충하고 조정해 가지고 딱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서로 했다면 아부터 어른까지 철저히 이걸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다 각자 자기 하는 일 책임지고 하되 자기 부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거죠. 또 나무 부서 막 간섭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서로 들여다보고 견제하는 건 또 필요할 때는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걸 조종할 때는 전체 의견을 잘 들어보고 위에서 결정하는 것도 좋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비밀로 해야 될 경우는 위에 책임자들이 결정해 가지고 밀고 나가고 이제 그 경중을 잘 가려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오너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그냥 판단하고 결정해버리 이런 건 이제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기업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 안 되거든요. 골치 아프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에도 독재 이 말은 안 듣는 게 좋다는 것이죠. 독재는 폐단을 낳는다니까요. 기업 안에서도 독재가 이루어지면은 줄 서는 팀, 또 소외된 팀 이래 가지고 불화가 나고 힘이 모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뭘 이루려면 힘이 모여야 됩니다. 파워. 이 힘이 결집돼야 되는데 이 힘이란 게 갈라져 버려도 안 모이고 그렇다고 너무 한 군데에 집중돼 가지고 독재가 돼도 힘이 깨져 버리고 그렇거든요. 오늘은 이제 독재가 왜 이루어지는가, 폐단은 뭔가 이거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건 선악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가정에도 있어요. 가정에도 아버지가 독재할 수 있고 어머니가 독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어떤 그 주도 어떤 서열도 없고 이러면 그거는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집안은. 그래서 이제 주축은 뭐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누가 어느 정도 끌고 가되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가족 분위기가 나와야죠. 서로 늘 존중하고 이해하고 의논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규칙을 정해도 가족 간에 흔히 규칙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버지나 어머니 끌고 가는 사람이 막 생각대로 탁탁 정해서 이렇게 해야 하고 따라 이제 이것보다는 전부 개개인 의견들 다 들어보고 거기서 절충하고 조정해 가지고 딱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서로 했다면 아부터 어른까지 철저히 이걸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다 각자 자기 하는 일 책임지고 하되 자기 부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거죠. 또 나무 부서 막 간섭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서로 들여다보고 견제하는 건 또 필요할 때는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걸 조정할 때는 전체 의견을 잘 들어보고 위에서 결정하는 것도 좋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비밀로 해야 될 경우는 위에 책임자들이 결정해 가지고 밀고 나가고 이제 그 경중을 잘 가려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오너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그냥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이런 건 이제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기업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 안 되거든요. 골치 아프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에도 독재 이 말은 안 듣는 게 좋다는 것이죠. 독재는 폐단을 낳는다니까요. 기업 안에서도 독재가 이루어지면은 줄 서는 팀 또 소외된 팀 이래 가지고 불화가 나고 힘이 모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뭘 이루려면 힘이 모여야 됩니다. 파워. 이 힘이 결집돼야 되는데 이 힘이란 게 갈라져 버려도 안 모이고 그렇다고 너무 한 군데에 집중돼 가지고 독재가 돼도 힘이 깨져 버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힘을 모아서 결집을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연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기업에서는 어떻게 전 사원들이 다 힘을 모을 수 있을까? 한 곳으로 탁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 또 국가라면 전 국민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국가를 위한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그 길로 힘을 모을 것인가? 이런 게 필요하고 누가 딱 정해가지고 이 길로 나가야 돼.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독재고 동의하에 딱 결정해가지고 그걸 다 약속을 지키게 만들고 법 역사적으로 과거 역사로 봐도 그 정도 치밀하고 강력한 그런 독재 정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과거에도 완벽하게 그 부분에 완성된 곳이 바로 북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때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된 체제란 말이에요. 독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폐단이라면 여러 가지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1인자, 2인자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어떤 사람도 2인자라도 1인자 조금만 눈에 놔도 아니면 좀 고난이 좀 적절히 모이고 있나 이런 걱정만 앞세우게 해줘도 그거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약간 벗어났다 전 아닌데 하면 그거는 죽음이고 그건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일가 친척까지 관련자까지 모조리 죽는 거지요. 약하면 그것보다 조금 약할 때는 정치범 수용소 이제 그냥 교화 형태로 약간 길을 좀 꺾어놔야 되겠다. 군기 좀 잡아야 되겠다. 공은 큰데 힘이 너무 모이네. 그럴 경우는 이제 교화소 뭐 2년이다 3년이다 정신 좀 차리고 쉬어라 하고 힘을 좀 꺾어주는 건 교화소. 그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잘했지만 너무 힘이 모이니까 좀 쉬어라 이것이 교화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건 아닌데 하면은 그건 바로 처형이죠. 그러니까 2인자도 언제든지 그 운명을 못 면해요. 이제 독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 국민들은 불만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제 그거는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 분위기 잡고 공포 아니면
막 선동 이런 걸로 이끌어갈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안 하면은 무너지니까. 이것이 이제 독재 국가의 속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곳에서 이인자들도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내가 안전할지 1년 있다 안전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체제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서 누가 교화소 가면 아이고 그래도 좀 이따가 도로 복귀하겠네 이제 이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게 교화소행이 될지 아니면 정치범 소용소 가서 다시는 못 나올지 아니면 바로 손자까지 즉각 직결 처형 될지 그거 누가 압니까? 그거 판단하는 쪽에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이인자는 항상 불안하다. 어깨 힘주고 돌아다녀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다 이런 것이죠. 뭐 그래도 거기 늘 적응해서 살긴 살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국 내에서 사는 분들 거기서 살만 하겠습니까? 숨쉬고 살만 하겠습니까? 그 체제 되면. 예, 그래서 안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그리고 힘은